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축구 대표팀 육성과 관리를 책임지는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정혜성 축구협회 대회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축구협회는 고정훈 김포FC 감독, 박성배 숭실대 감독 등 10명의 전력강화위원도 함께 선임했는데요.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 위원장은 새 전력강화위원들과 곧장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후임자 인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로 공석이 된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를 진두지휘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으로 정혜성 현 축구협회 대회위원장을 낙점했습니다. 전임자 마이클 뮬러 위원장은 협회 내 기술 관련 연구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을 보좌했던 정 위원장은 그동안 대표팀에서 수석 코치 등을 맡아왔습니다. K리그 제주와 전남, 베트남 호치민시티 등 프로팀 감독도 역임했던 만큼 지도자와 행정가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축구협회는 고정훈 김포FC 감독과 박성배 숭실대 감독, 박주호 해설위원 등 위원장을 보좌할 10명의 전력강화위원도 선임했습니다. 이들의 당면 과제는 클린스만 전 감독 뒤를 이을 새 대표팀 사령탑 물색 작업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년도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꾸려가기 위한 차기 감독 선임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와 당장 전력 강화위는 임시 감독이라도 선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K리그1 울산 홍명보 감독과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 FC 서울 김기동 감독 등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축구협회는 이미 후보군들을 접촉해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물밑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개막을 앞둔 K리그 미디어데이가 오는 26일에 열려 감독 선임은 그 전인 이번 주 내 결론 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정 위원장은 곧장 첫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통해 대표팀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연암스TV 곽준영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 9,000%의 살인적인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범정부 불법 사금융 특별조사 중에 잡혔습니다. 이 대부업자는 이렇게 얻은 돈으로 명품을 사며 사치 생활을 즐겼는데요. 이처럼 최근 범정부 불법 사금융 조사를 통해 발각된 사례는 총 163건, 추징된 금액만 400억 원이 넘습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한눈에 알 법한 유명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 모두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이 체납자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해 사치 생활을 즐겼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수십억 원을 추징받았지만 단 한 푼도 내지 않아 덜미가 잡혔습니다. 체납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 이전하였으나 거주지 수색을 통해 외제 차량 및 명품 가방 등 수십 점을 압류하고 범정부 불법 사금융 조사를 통해 발각된 이 같은 사례는 총 163건, 추징액만 431억 원 규모. 정부가 불법 사금융을 악독한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 지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입니다.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국세청, 검찰,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불법 사금융 TF는 추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일부터 179건의 불법 사금융 의심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시행합니다. 불법 소득의 종착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 사채 업자도 이번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불법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은 기승을 부리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관련 사건은 2021년 월 평균 109건에서 2022년 111건, 지난해 151건, 그리고 올해 1월에만 188건의 관련 사건 접수가 이뤄지며 증가세입니다. 정부의 단속에도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 사금융, 이들을 향한 칼끝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주취자나 치매 환자 등 구호 대상자들에 대한 경찰의 신원 확인이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가서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했던 종전 방식과 달리 현장에서 바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 김수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술에 취한 행인이 몸을 가누지 못해 엘리베이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잠깐만 내려보실까요? 엘리베이터인데. 네, 집이 어디세요? 횡설수설하는 행인을 밖으로 인도한 경찰은 곧바로 신원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1분 채 되지 않아 주취자의 인적 사항이 신분증 없이도 확인됐습니다. 인근에 산다는 걸 확인한 경찰은 행인을 안전하게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부터 발견 현장에서 바로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휴대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문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경찰청에 구축된 지문 데이터와 비교해 정보가 바로 뜨는 구조입니다. 소형 지문 스캐너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장에서 곧바로 신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문 2개만 스캔을 했더니 제 인적 사항이 불과 3초 만에 나왔습니다. 기존에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로 가서 신원 확인까지 소요됐던 시간은 최대 1시간. 이 시간이 5분 내로 단축돼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간이 대폭 줄었습니다. 일선 경찰들도 부쩍 높아진 편의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즉시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돼서 엄청 편리할 것 같고 신고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바쁜 시간대에도 출동 경찰관들의 그 업무 부담 감소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서울 탱고, 첫차 등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히트곡을 남긴 가수 방실이 본명 방영순 씨가 향년 61세로 별세했습니다. 200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17년간 투병 생활을 한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은 2000년대까지 꾸준히 신곡을 내고 활동하며 가수로서 열정을 보였는데요. 생전 밝은 이미지와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였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서울 탱고와 첫차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 방실이 씨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61세. 인천 강화도에서 태어난 고인은 1980년대 미 8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에는 박진숙, 양정희 씨와 함께 여성 3인조 그룹 서울 시스터즈를 결성해 활동했고 이 시기 첫차, 청춘열차 등 히트곡이 탄생했습니다. 1990년 솔로로 전향한 뒤에는 서울 탱고와 여자의 마음 등을 발표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2000년대에도 꾸준히 신곡을 내고 활동하던 고인은 2007년 6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17년간 투병 생활을 한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뇌졸중으로 전신이 마비된 데 이어 당뇨에 따른 망막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상황을 알려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빈소는 인천 강화군 참사랑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낮 12시, 장지는 인천 가족공원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아덴만을 지나던 화물선을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민간 선박을 공격해왔는데 이렇게 침몰할 정도로 피해를 입힌 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홍해에서 선박 보호를 위한 군사작전에 나섰습니다.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을 제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잇는 아덴만에서 또다시 민간 선박들을 공격했습니다. إصابة بالغة ما أدى إلى توقفها بشكل كامل نتيجة الأضرار الكبيرة التي تعرضت لها السفينة فهي معرضة الآن للغرق في خليج عدن. 후티 반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오가는 민간 선박을 수시로 공격해왔지만 침몰할 정도로 피해를 입힌 것은 처음입니다.
후티 반군 측은 다만 선원들은 안전하게 퇴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업체 암브레이는 이날 영국에 등록된 레바논 업체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암브레이는 미국 회사가 운용하는 화물선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측은 미군의 무인 공격기를 격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الآن تسقط طائرة من نوع MQ-9 في أجواء الحديدة يا الله لك الحمد يا الله. 후티 반군이 선박 공격이 계속되면서 유럽연합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홍해 해역에 대한 새로운 군사작전을 승인했습니다. EU는 고대 그리스어로 방패를 뜻하는 아스피데스 작전을 통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ir haben gesehen, dass mit Blick auf die Angriffe der Houthis auf die zivile Seefahrt die ganze Weltwirtschaft getroffen wird. 그러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을 제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앞서 다국적 함대를 꾸려 반군 근거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고 있지만 후티는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